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앞서 이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 많은 분들이 아시고 또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남성이 연출하는 누드 장면을 촬영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서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다는 것인지 네네. 이런 얘기를 또 어떤 이유에서 하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예, 맥락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키이라 나이틀리는 여성 아티스트이자 페미니스트로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2014년에는 자신의 사진을 포토샵 등으로 보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인터뷰 매거진이라는 잡지와 상의를 탈의한 채 사진을 찍는 작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04년에 그가 출연했었던 영화 킹 아더 포스터가 보정을 해서 그의 가슴을 크게 만들었었던 적이 있었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항의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좀 의미 있는 행보였죠. 예. 나이틀리는 상의 탈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건 한편으로 당신의 몸이 어떻든 괜찮다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여성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포토샵이 여성들에게 신체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그렇죠. 또 이제 무리한 다이어트 등의 부작용을 이제 이어진다 이런 문제의식을 드러낸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행보를 보여줬던 그가 이번에는 한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네. 성적인 장면을 찍을 때 남성의 시선을 묘사하게 되는 게 너무 불편하다면서 남성이 연출하는 누드씬에는 더 이상 출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배우로서 용기 있는 목소리를 냈다라는 평가에서부터 뭐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냐. 우리는 키이라 나이틀리가 불편하다. 이런 반응까지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부는 무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남성의 시선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남성의 시선,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뭐 나이틀리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했냐면 그러니까 그런 뭐 섹스씬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 핫한 여자의 신체가 필요할 뿐 내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자 배우는 이렇게 이제 성적인 장면을 위해 도구화된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렇죠. 이건 한편으로 남성 스태프들로 가득 찬 촬영 현장에서 여성 배우가 종종 희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 토크쇼에서 한 여자 배우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상대 남자 배우가 막 오늘 키스씬 찍는다면서 남성 스태프들 앞에서 하도 허세를 부리고 막 낄낄거리고 그래서 자기가 생마늘 5개를 씹고 키스씬을 찍었다. 뭐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하기도 했는데 물론 이건 되게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한국 상황도 많이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남성 중심적인 현장의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 안에서 뭐 이미지나 서사가 이성애자 남성 관객을 즐겁게 하는 것에만 집중할 뿐 여성의 쾌락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함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남성 관객을 위한 남성의 시선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고 여성 관객의 시선도 좀 생각해라 하는 그런 입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메일 게이즈라는 용어가 있다면서요? 네, 영화 이론 용어인데요. 메일 게이즈는 남성적 시선 혹은 남성적 응시라고 번역이 되는 그렇죠.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각예술이나 문학 등에서 여성을 남성적이고 이성애적인 관점에서 묘사하고 그리고 이성의 남성 관객의 쾌락을 위한 성적 대상으로만 재현하는 이런 이제 시선에 대한 의미인데요. 이 개념은 영국의 유명한 평론가인 존 버거가 1970년대 초에 다른 방식으로 보기라는 BBC TV 프로그램에서 처음 이제 소개한 개념입니다. 책으로도 나오지 않았나요? 네, 이 프로그램 내용이 다른 방식으로 보기라는 동명의 책으로도 국내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은 모든 이미지는 하나의 보는 방식을 구현하고 있다는 건데요. 뭐 유화나 사진, 영화 같은 이미지가 중립적으로 보일 때에도 사실은 사진을 찍고 영화를 만드는 그럼요. 사람의 어떤 위치와 관점,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 누드화를 분석하는 이제 챕터가 있는데요. 버거는 여성 누드화가 남자들은 보고 여자들은
보여준다라는 가부장제의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논의에 이제 영향을 받은 70년대 페미니스트 영화평론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예.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메일 게이지에 대한 분석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현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일 텐데요. 이렇게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가 보는 그녀 자신을 관찰하게 되는 이제 버거의 표현인데 그렇죠. 이렇게 관찰하게 되는 시각 매체 안에서 여자들은 스스로를 자기 객관화한다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는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남자들이 보는 내 모습, 뭐 타인이 보는 내 외모, 내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그들의 기준에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잣대가 그들의 잣대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타인의 기준이라는 게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것. 그렇겠죠. 그래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외모 관리 강박을 느끼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자기 객관화. 근데 이 존 버거라는 작가 자체는 남성인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분석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그렇다면 영상과 관련된 모든 매체들을 한번 또 비틀어 보게 되는데 이미지나 시각적인 부분에서 이 메일 게이즈 응시니까 아무래도 시선이고 보고 남성의 시선을 보고 여성은 보여주고 그런 이미지와 시각적인 것의 문제라고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아무런 맥락 없이 이미지로만 갑자기 여성의 나체와 섹스신이 등장한다. 그건 그냥 포르노그래피인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포르노에서 메일 게이지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포르노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남성들의 쾌락에 복무하는 영화 혹은 이성의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영화들의 경우에는 이야기의 흐름 역시 약간 가부장제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좀 어려워서 키이라 나이틀리 케이스로 좀 더 또 설명을 해보자면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나이틀리에게 두 딸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딸에게 몇몇 디즈니 작품은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인터뷰를 해가지고 또 나이틀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뭐 백설공주라던가 신데렐라 같은 작품들을 안 보여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여자아이들에게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 목표인 것처럼 상상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뭐 백옥 같은 피부와 개미 같은 허리 많이 뭐 추구할 만한 가치 있는 외모로 여기게 한다. 난 이거 안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일 게이즈 하면 어떤 포르노적인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지만 이런 식으로 여성을 소극적인 존재로 만드는 이야기들 속에 이미 메일 게이즈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폭넓게 본다면 상당히 더 넓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것이 과연 그럼 남성 감독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일 거냐. 지금 남성분들 굉장히 지금 다양한 의견들을 좀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남성의 시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메일 게이즈는 특정한 남성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일 게이즈를 비판했었던 대표적인 이론가 중에 로라 멀비라는 평론가가 있거든요. 근데 멀비의 경우에는 이게 남성 감독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상업 영화의 시각적 쾌락 메커니즘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또 키이라 나이틀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나이틀리가 주연을 맡았고 한국에서 2020년에 개봉했었던 미스 비헤이비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거 못 봤네 저는. 이게 1970년대 런던에서 열렸었던 미스 월드 대회를 반대하는 여성들, 페미니스트들의 이야기 실화를 다룬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미스 월드 반대하는 그 집회에 로라 멀비도 참가를 했었거든요. 이게 여성들이 대회장에 숨어 들어가서 풍선에다가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막 던지는. 근데 이게 생방송됐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미스 월드로 검색해 보시면 이 장면 보실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게 개인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신체를 볼거리로 삼는 엔터테인먼트 자체가 문제이고 사실 이런 미스 월드나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이런 건 남성들만 즐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식의 남성 중심적 시각 메커니즘의 쾌락을 여성 관객들도 사실 내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같이 좀 반성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찌 본다면 정말 상업적인
그러면서 그것을 시각 쾌락 메커니즘이라고 지금 아까 표현해 주셨는데 네. 와닿는 것 같고요.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걸 좀 들어주셔야 대중들은 더 이해하기 쉬워요. 저도 지금 네. 확실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너무 많아서 한 편을 꼽기가 어려워서 구체적인 작품보다는 장면을 말씀드리면 와닿으실 텐데요. 인상적인 장면으로. 예, 굉장히 흔한 메일 게이지 장면이 뭐가 있냐면 팔등신 미녀가 세차를 하는 장면. 세차를 하는 장면. 예, 짧은 바지와 탱크탑 같은 것들이 있고 호수에서 물이 막 퍼져 나오면서 예전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슬로우 모션으로 막 여자가 웃으면서 머리가 이렇게 물에 젖어가지고 찰랑찰랑하고 이런 것들이 카메라 그 여성의 모습을 이렇게 쫙 찍잖아요. 남성 캐릭터의 시점샷이라고 하거든요. 남성 캐릭터의 시점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어떤 모습을 찍은 건데 그걸 보고 있는 관객들은 그 카메라의 시점샷에 동일시하게 그렇게 되고 되죠. 그러면서 남성 캐릭터에 동일시를 하게 되고 여성 신체를 성애적으로 대상화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성이나 남성의 신체를 성애적으로 대상화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영화는 에로티시즘의 매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그것이 맥락이 있는가 그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쾌락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오늘로 얘기가 다 안 끝날 것 같고 다음 시간 좀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게 좀 재미있는 게요. 이전까지 이렇게 여성 관객들이 무조건 그럼 이 장면들이 다 불편했는가 하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재밌게 보고 자극을 느끼기로 하는 여성 관객들도 많았었는데 전 좀 재미있는 게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거 불편하다라고 느끼고 더 이상 쾌락을 못 느끼는 여성들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이고 우린 조금 다른 쾌락을 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기대가 되네요. 손희정의 문화비평. 오늘은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 얘기로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